오늘 매불쇼가 이제 방영되고 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글을 올렸어요. 박지원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입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아직 4년 남았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평론하는 리버럴한 작가라 해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득되겠습니까? 그리고 박홍근 의원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님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분들은 다 알죠? 정원호 후보가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나. 민주당에는 뭐 박주미 의원을 포함해서 3선, 4선급 나름대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후보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하면서 다 같이 띄워줬잖아요. 이게 시초였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김민석 총리가 나왔어도 이겼을 거였어요. 서울시장은. 2030이 이번에 지지를 안 했다? 정원호가 누구냐고 묻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반대로 오세훈은 나름대로 서울시장을 4번 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장을 그래도 여러 번 해본 사람과 처음 듣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전 그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큰 불안함. 이거는 나이대를 떠나서 제일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까도 막 보니까 정청래가 자기 정치에서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안 가려집니다. 두 번째, 박지원 의원님 난 진짜 속상해요 보면.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할 때 당원들이 지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하소연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저랑도 만났잖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내가 그래서 안타깝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때 왜 졌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정무특보 그리고 내려오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조정식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90% 이상 조정식 후보가 될 것이다.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제가 그래서 조정식 후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맨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방송했어요? 이때도 SNS에다가 리트윗해서 기호 2번 조정식 이걸 리트윗을 했단 말이에요. 선거 아직 안 끝났는데 투표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정식 뽑으라는 거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조정식 뽑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 취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화났다 국회에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내가 조정식 의원실도 갔어요. 그냥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자기도 모르겠다. 양측에서 뭐라 하는데 이거 전 이게 안 위험해요? 선호투표제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4고 선호투표제가 2였죠. 근데 어떻게 선호투표제를 정해줬어요? 어제 제가 열내면서 방송했죠. 누가 돌아선 게 아니다. 4대2로 결선투표제로 가는 건데 그걸 꺾고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2를 밀어붙였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후퇴하고 소수결로 결정이 났다. 모경종 의원님, 당대표 후보들이 들어온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에 대한 전문을 공개합니다. 다들 답변을 줬는데 정청래 후보만 안 줬습니다. 청년의 이 자리를 당원 청년 친구들이 요구하는데 청년 최고 자리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거보다 마침 또 저기 뭐야 깨대군님 거 글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할 거면 청년 그거 하지 마세요. 어제 중앙당 청년위에서 연락 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추진을 위해 힘써달라는 메시지고 모경종 청년위원장님이 전준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대신 메시지 좀 내달라. 그 일이 있고 나자 모두가 막 청년 최고위원 자리 막 해줘야 된다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대한민국 1250만 명이 2030이 있는데 언론 앞에서 2030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고작 하는 게 한 자리냐 청년 최고위원. 그러면 젊은이들이고 국민들이고 어떻게 보겠냐. 2030 떠들더니 결국에는 뭐야. 자기들이 청년 최고위원회 앉히고 싶은 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있던 정도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또 이거를 리트윗을 해요. 여기서 끝이에요? 며칠 전에 전현희 의원이 짧게 인터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
대법심 남아있는 김용 연구원이죠. 근데 제가 우연히 우리 대통령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제일 처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김용 부원장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워딩은 우리 용이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지난번에 안산갑 공천 준이만이 막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겠는데 억울한 피해를 받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안산갑 주민들 시민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산갑 시민분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거 한 줄로 선거 치를 거냐, 그러면 주민들이 오케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김용 판결 이해 어렵다, 뭐라고 나와요? 당내 표주라는 메시지 아니냐, 또 리트윗 했잖아요. 최고위원 출마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친명계들은 김용을 지원하라는 신호다. 전 진짜 큰일 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해갖고 지지율 그때 당시 한 3, 4% 빠졌죠.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건태 의원이죠. 공소취소 모임 제가 비판 신나게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거 주 멤버가 누구예요? 친명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이건태, 박홍근 의원 막 쫙 있잖아요. 박홍근 의원 그래가지고 막 청문회 때도 이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갔죠. 그리고 제가 그때 자세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봐봐요. 박수현, 한민수 등 가입 신청했지만 명단에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런 거 자꾸 갈라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자꾸 이때 먼저 시작된 거예요. 친명에 대한 갈등이고 내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선을 긋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당 지도부랑 다 같이 들어가서 분열되는 모습 보이지 말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가입 기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대학교 동아리예요? 이거 문제 심각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 제가 해드리지만, 제가 이때 당시 막 국회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국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시죠? 네, 속마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선거 직전에 공소취소 특검법, 그것도 다 친명 라인이잖아요. 이거 내가 대구 갔더니 정청래 지도부가 한 줄 알더라고요. 봐요. 이번에 보안 사건도 관련해서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실장, 김용 연구원, 변호인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걱정이 있어요, 원래. 그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지난 선거 때 뽑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고위원도 하려고 그러고요, 막 장관도 하려고 그러고요,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치도 신인이고 처음이고 이거를 변호했다는 거 말고는 뭐가 없는 사람들 같은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조중동에서 채널에 막 이런 데서 막 뭐라 그래, 이재명 변호사 출신 몇 명이 뭐를 넣어 좋은 자리 다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다 조용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왜? 이해하니까,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근데 이젠 어떻게 돼? 온 나라를 거머쥘라 그러네? 그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그 분위기가 있다고요. 근데 안 위험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글을,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려요? 나는 정말 기가 차가지고. 그게 다 문제가 없었을 거면 지지율이 왜 떨어져요? 이건태 의원님 보내는 문자 뭐예요, 이거? 엊그저께 MBC 100분 토론하는데 이건태 vs 한민수, 무슨 국민의힘이랑 싸워요? 국민의힘이랑 싸우냐고요. 나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서로 싸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친명을 자기들이 딱 긋고 그 외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으려 그러면서 그 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적을 다루듯이 다루면, 그래놓고 외연 확장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해줘요? 자리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빈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이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세워서 쫓아내자. 근데 외연 확장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말 잘 듣는 애들 데려와다가 놓으려는 거구나. 100이면 99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연 확장 자체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송영길 의원 봐봐요. 오늘 뭐라고 해요? 왜 김용남 후보 안 도와주냐고. 낙태 비유해가면서
이게 같은 당 당대표였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죠. 사람도 다 봐요. 아, 어차피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김민석 후보가 앞선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더티 플레이는 송영길 후보가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역할이 나뉘었구나. 그리고 떨어지면 고생했다고 외교부 장관 하나 받으려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데도 진짜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매블쇼 방송 중에 또 글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매블쇼 방송 중에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용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을 수백 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줄여야 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내용만 봤을 때는 어때요? 장관을 칭찬하는. 그래서 산재 사망이 줄어드는 내용이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 걸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시민 욕하는 글을 올린 사람 거 중에 리트윗을 하더라고 또. 아까 그 리트윗 자체가 저는 문제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이 뭐야 대호씨 저거 가지고는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해. 우연일 수도 있지. 이 사람들 보면 다 문주털레오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누가 관리하는지 나 궁금하다.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문주털레오를 더 열심히 주업하고 아빠를 지키는데 한 몸을 바치고 있어요. 문주털레오 중도 우파라 정책만 봅니다. 이런 계정들을 계속 리트윗하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또 글을 지워놨어. 거에 보면은 극우스럽거나 일베스러운 사람들 거를 그런 글들을 매일 올린 사람 거를 신기하게 딱 그 시기에 맞는 글 하나를 다른 걸 올려. 그 다음에 그 계정을 리트윗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심각해요. 리트윗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눌러보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관련해갖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같이 함께 도와주고 응원해줬는데 그럼 외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리트윗, 이재명 대통령 SNS 막 조회수 막 몇백만씩 나오고 퍼가기 몇백만씩 나오는데 이번에 또 뭘 올렸는데 리트윗 눌러보겠죠. 걔들도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외국도 정보를 수집할 때 딱 눌러봤더니 문주털레우만 외치는 계정이야. 이거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 심각성을 과연 정말 다들 모르고 있는 걸까? 그냥 단순히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보안 사건 가지고 할 게 많은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던 것들은 멈추고 뭘 해야 한다?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닿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의 표현이에요. 근데 다들 대충 알잖아요. 정작 고생한 민주당 대표한테는 고생했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한 번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공항에서 한번 정청래 대표 못 오게 했잖아요. 그거 누가 그랬는지도 난 궁금한데 김민석 총리는 마지막이라고 막 하면서 와야 된다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는 못 오게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엄청 심각하게 봤어요. 심각하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윤석열 정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요. 막 저기 재판에서 하나도 증명 못 해내면서 막 부정선거 외치고 선관위 시스템 외치고 막상 계엄해놓고 선관위에 군인 수십 명 보내놓고 시스템 뭔지 하나도 몰라갖고 하나도 못 가져온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부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게 사회에 보낸 메시지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보는 이 대한민국 현재 정부가 사회에 보낸 메시지는 뭐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본인들 눈에 거슬리면 다 그냥 쥐어 패는구나. 그리고 은근히 따돌리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가 혼탁해지겠구나. 왜? 최고 권력자부터 해서 그런 모습들이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할걸요? 말도 안 되는 극우 주장을 없애려면 제가 뭘 해야 된다고 맨날 주장하냐면 저 위에 권력을 쥔 분들부터 그 얘기를 못하게끔 그 경고성을 크게 인식시켜야 된다. 국회의원들 매일 TV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시민들이라고 그 말을 못하겠냐. 근데 지금 장윤기 보안수 사건도 난 그래요. 지금 뉴스 톱면 가면 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지를 생각해봐요. 우리 뭐예요? 경찰도 검찰도 이 세상에 믿을 거 없다. 다 부패했고 다 쓰레기다. 사회 안전망을 깨부시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한민국처럼 치안 좋은 나라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모든 신뢰망을 꺾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폭동 일어납니다. 너무 걱정돼요. 저는.